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이제 낮은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새벽과 저녁은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한 전통적인 우리 겨울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좀 춥지만 이렇게 추워야 또 장사도 되고 옷도 팔리고 또 겨울 용품들이 팔리고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데 서민들의 삶이 좀 춥더라도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중소상인들 장사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우리 스터디 모임에 중소상인들 조그만 소기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만나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자 올라가죠. 사람들 장사 안 되죠. 안 움직이죠. 소비를 이제 줄이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点은 시장의 색깔 변화. 시장이 반도체니 AI니 자율주행이니 2차 전지니 이런 쪽으로 가다가 금리가 인하가 하락이 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목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색깔 변화가 지속적인 트렌드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트렌드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살짝 좀 색깔 구별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종에서도 우리가 뭘 사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구별해서 집중하는 모습 이 능력이 필요한데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양도세가 물 건너가면서 특히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종목 특히 올 하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우리가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저는 반도체 특히 아키텍처가 변하고 있다. 반도체가 D램과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붙이고 하나로 넣고 통합하는 이런 아키텍처의 변화 2.5DS, 3D 이 시장 속에서 이렇게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움직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일단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좀 쉬었다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연결적인 플레이 내년 1분기까지는 기술의 진보와 변화가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배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금리가 3%대에 안착을 했다는 거죠. 특히 미 국채 10년짜리가 3.9까지 빠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3.5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죠. 금리가 하락하면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금리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돈이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 자산 배분이라는데 이러한 것들 또 주식시장 내에서도 섹터 내에서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산의 배분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연속적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도 구별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를 구별하는 능력은 실력입니다. 이건 내공이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내용이다. 일단 최근에 나타나는 금리 하락이 새로운 자본시장의 변화, 색깔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올간으로 이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죠. 네, 나스닥도 이제 전 고점에 거의 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에 유로스탁도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이 유럽 주식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일단 먼저 치고 나갔고 이제 그게 좀 주춤할 때가 됐는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 돈이 이머징이나 다른 데로 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이게 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 약세 FOMC의 금리 인하의 종료 내년에는 금리 3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 이것들이 섞이면서 시장의 색깔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WTI의 하락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코스피도 주간으로 한 2600을 향해서 연말에 스타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에 121선과 61선이 누르고 있는데 이걸 뚫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중요한 기로가 놓인 한 주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양도세 관련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때 줍줍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클리어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줍줍할 시기가 타임이 온 것 같다.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승부를 냈고 5월 이후에 파는 전략,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퍼는 벌써 12배, 11배를 떠나서 12배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고점은 거의 뭐 가장 높을 때가 14배까지 간 적이 있죠. 14배가 고점인데, 다음에 EPS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내년에는 EPS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지면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데, 반도체가 EPS를 올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그러한 수출 지향적인 모습.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환율이 강세로 가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은 줄여야 된다. 의외로 반도체는 환율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늘려야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도 봤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에 3조 3천억이나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이나 사고, 금융투자는 사고, 이제 바보같이 개인이 털리는 거죠. 네, 이 털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제가 봐서는 양도세에 털리는 것 같습니다. 양도세에 털리는 모습이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털리지는 않지만 1,000억이나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1,300억, 3,000억이나 사는 모습. 이렇게 개인들이 팔면서 털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사는 모습. 뭐 투시는 계속 하락, 저기 나오죠. 환매가 나오죠.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이제 코스닥을 짓누르고 있다. 이 두 개가, 양도세와 환매, 이 두 가지가 시장 코스닥을 짓누르는 모습인데, 다음 주, 이번 주하고 연말 마지막 주 두 주에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뭐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동안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많이 사지 않는 종목 위주로 또 이렇게 순환매로 도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잘 감지하고 센시티브에 반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또 같이 나라보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큰 우리의 주제이고 관심사죠. 앞에 주절주절 시장 분석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무엇을 사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 강세,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소비를 열어갈 수 있는 이자가 부담이 줄고, 다음에 돈을 차입해야 될 기업들이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또 부동산 PF도 터질지 말지 뭐 폭탄처럼 움직이는데,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충분히 좀 견뎌볼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룸과 여유를 준다. 이런 것들을 봐서 현재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골디락스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굿바이 킹달러, 웰컴 외국인.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22년 고점인 3,875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완화적인 미 FOMC 회의 이후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더욱 키워가고 있죠. 물가와 금리, 달러가 동반 하락, 즉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다. 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더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한편 핵심 경제지표인 국내 수출액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리 빠지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이고, 물가는 내려오고, 돈은 여전히 시장에 나름대로 있고, 수출은 잘 되고,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골디락스가 한국 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 비중을 공격적으로 추가로 확대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11월 이후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코스피를 9.3조나 공격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경제 팩터의 변화, 그 다음에 자산의 움직임의 변화가 연말 증시의 색깔을 달라지게 하고 있다. 제가 앞에서도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이 색깔의 변화가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를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살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은 비둘기적 FOMC 회의 이후
견조한 경제지표까지 확인되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이가 드러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 미국 증시는 견조한 경제지표 발표에 경기 연착륙 및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코스피를 견인했으며 에너지 업종 내 고금리에 눌려있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 바닥 탈출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이냐,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트렌드냐, 이걸 강론하기 힘든데 저는 일시적인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은 제약, 2차전지 관련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잘 나가던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뭔가 기존 지지난주와 다른 수요일까지는 이런 모습인데 목금 이틀 동안 색깔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 소외주와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지속되는데 과연 이것들이 지속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친환경 테마 강세가 대표적인 색깔 변화의 수혜주로 나타나는데 지속성. 이 지속성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고금리에 따른 업황 우려가 컸던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할부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국내 자동차 밸류체인이 급등을 했죠. 2024년을 앞두고 새로운 증시 환경, 성장주의 확산, 장기 소외주 반등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연말 증시 대응 전략은 연말 연초 테마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향후 강세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색깔 변화 속에서도 선별해서 투자해서 가지고 가는 게 내공의 핵심이다. 내년 1분기 전쟁터의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주목하는 테마는 세 가지죠.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 실적이 바뀌는 종목, 재평가, AI, 소부장, 이런 글로벌 주도 테마주의 강세 지속, 자율주행, 로봇 등 이벤트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CES와 같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목, 이런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HBM, 로봇, 그 다음에 새로 색깔이 변해서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섞어야 되느냐 말하는 신재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것은 선별의 문제인데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인덱스처럼 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종목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우상향 종목들을 사서 내년 1분기를 견뎌서 승부를 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과감한 선별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색깔 변화의 핵심이 신재생 에너지가 금리 인하를 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워낙 눌려있다는 거, 가격이 쩔어있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 수급이 비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살만한 것인가, 채울만한 것인가, 여러 색깔 변화의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올라오는데 다 다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만 하나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주목해야 할 인프라 자산은 디지털 인프라 자산이다. 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 자산, 이 부분은 크게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고급 데이터 센터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그리드, 전력망, 이 정도가 새롭게 떠오르는데, 다만 인프라 투자 시장에서 변화 흐름이 감찰되고 있어서 자산별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를 가기 위한 그린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I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해줬던 전통적인 인프라 자산, 발전소라든지 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같은 등 투자 집행 규모가 많이 축소된 반면 디지털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와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전산 시스템을 말한 거죠. 재생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투자가 의외로
올해는 내년에는 많이 이루어질 거로 시장이 보고 재생에너지와 그리드 전력망 관련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따라서 올해는 2024년 인프라 자산으로 디지털 인프라 자산, 재생에너지, 그리드를 이 세 종목 섹터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제시를 하며 세부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풍력 발전 시설, 미국 전력망 이렇게 3개 정도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챗 GPT 도입 이후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시설인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올해 내년에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최근 이제 풍력 발전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데 풍력 발전 설비가 IA2030 중기 가이드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이걸 채워야 된다. 두 번째, IRA의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설치 용량이 2030년까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초과 수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최근 이틀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뜨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IA2030의 목표를 했는데 목표를 못 채웠고 IRA법에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 올해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죠.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전력망 노후에 따른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를 위한 신규 송배전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IIJA 정책 법안 지원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정책 배반의 일환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송배전 설비를 위해서 130억 달러를 규모를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거의 15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는 단일 투자 규모로 최대이며 관련 유틸리티 기업의 수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차 상승을 했죠. 송배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1차 했고 본격적으로 2차가 내년에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종목이 CS 윈드죠. 네, 시총이 2조 6,900억. 바닥에서 얼마 44,000원에서 바닥을 치고 63,000원까지 거의 50%가 올라간 상태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다음은 7만원 정도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75,000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MACD가 벌써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온다면 시장은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저는 CS 윈드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CS 윈드나 관련 종목 한두 종목은 담고 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보험용으로. 2024년 CS 윈드 실적에서 중요한 요인은 블라트와 신규 인수 법인의 수익성 개선에 있다. 미국과 포르투갈, AMPC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주가 수단 AMPC를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수준이다. 또한 자회사인 CS 베어링, 지이양 매출 회복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4년부터 고객사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예상되며 신사업 질출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S 윈드와 CS 베어링 정도는 관심권에도 넣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이미 1차적으로 상승이 끝났습니다. 2차는 1차 상승보다도 상승폭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하지만 보험용으로 한두 종목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란 거죠. 그동안 이제 풍력이 시장에서 안 좋았던 이유가 있었죠. 풍력 산업을 리뷰해보면 2024 신재생에는 ETF와 풍력 ETF가 29%와 13.6% 하락을 했습니다. 고금리가 치명타였죠. 고물가로 풍력 프로젝트의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풍력 부품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풍력 산업이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거죠. 아주 한 대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다만 11월에서 12월 구간에 금리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풍력 기업들이 가장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글로벌 풍력 연간 설치량은 103.3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풍력이 많이 또 설치가 됐네요. 2024년엔 115.2기가 얼마나 상승 15%가 늘어난 거죠.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풍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가 사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은 SK 오션 플랜트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18,5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는 것 22,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40% 먹을 수 있는데 CS 윈드도 좋고 SK 오션 플랜트도 한번 사볼만 하다. 이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시장의 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정도 괜찮지, 그렇다고 막 대놓고 다른 거 팔고 이렇게 옮겨가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와라. 기존의 반도체, 자율주행, AI에 묶여있으신 분들은 그냥 거기 지키고 있어야죠. 굳이 팔고 넘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만 이 양도세 관련 물량만 나오면 내년 초에는 다시 얘들이 또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라는 것 뿐이죠. 우리가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천하지 못하는 것은 약점은 지구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열광을 하는데 이건 새롭지 않다는 거죠. 늘 비토그룹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라가다 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매력적인 게 기존에는 전기차 관련 것들이 매력적이고, 전기차도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시킨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매력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면 동사는 또 가다가 말 것이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일시적으로 빈 수급을 채우기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급격한 추격 매수는 개인적으로 비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시장이 골디락스다, 그리고 살만한데 색깔이 변했다, 그 색깔 변화의 핵심은 금리 인하와 달러 역사, WTI 가격 하락과, 그렇죠, FOMC의 앞으로 금리 인상 종결, 그리고 내년에 3번 내서 4번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강하게 선반영이 되면서 사실 먼 이야기인데 시장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70% 정도이고 혹시나 모를 30% 정도 부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살짝 터치를 해보고 가자. 부정적인 이 잔치상에 죄를 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 70%이고 저는 이게 70%가 맞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요인이 30%가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좋지만 현재 시장을 고평가로 보는 시각도 존재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금리를 내년에 인하하기는 다소 불편한 환경 속에 있다. 굳이 금리가 우리가 생각만큼 쉽게 인하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규를 제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많다는 거죠. FOMC 회의에서 2024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9월 5.1에서 12월에 4.6까지 낮추는 거죠. 50bp 하락을 하는 건데,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5.2에서 5.5%에서 이렇다면 25p씩 3에서 4의 인하의 가정성을 4.6이 포함을 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시 평균 1.1%포인트 110bp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4년 기준금리가 4.6%까지 인하될 때는 여기서 국채 10년이 보통 111bp 하락이라면 금리는 3.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 중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겠죠? 기준금리가 4.6이면 보통 110bp가 마이너스가 10년짜리 금리이면 여기가 3.5 정도가 내려갈 수 있다. 지금 3.9인데 충분히 이 정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가정,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이후 연준이 연간 50%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경우는 연간 미국 GDP 성장률이 1% 미만이었을 시기였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 요인에서 미국 FOMC가 금리를 내리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이 GDP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현재 미국 11월 소비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해서 4.1을 기록하고 있고, 애틀란타 여론이 발표한 GDP 나우에는 4분기 GDP 성장률이 1.2%, 현재까지 토탈로 2.6%까지 상승 중이어서 1% 이하로 가기는 힘든 게 아니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쉽게 급격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규를 하는 거죠. 2024년 미국 GDP 성장률 연간을 1.2로 시사한다면 1%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어려울 것이다. 50bp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번 정도? 뭐. 한편 11월 미국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YY로 4%, 코어 CPI가 2%대로 진입하기에는 여전히 이들이 너무 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과거 케이스를 봐서 맞춰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2024년 WTI 평균 가격이 78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은 70달러 이하를 유지하는데 현재보다도 약 10% 정도 더 하락 기조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모든 것들이 선반영돼서 안 좋다는 것이 선반영이 돼서 70달러 위에 있는데 추가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 또 아기를 하는 거죠. 헤드라인 CP도 YY로 3%대에서 정체될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널널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또 과열의 징후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 다소 앞선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일부 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빅스와 V코스피는 2019년 이후 최전 수준까지 하락했고, 이게 이제 과열일 때 이제 이들이 되게 수치가 낮아지죠. 막 찌르니까 S&P 500 지수 신규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은 2022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신규 52주 신고가 종목 비율이 22년 이후 가장 많이 나타나고, 현재 S&P 500 퍼는 19배를 넘어서고 있다. 보통 17배가 평균인데 19배까지 올랐다. 이렇게 과열 징후가 많이 나타난 거죠. 퍼 20회는 10년물 국제금리가 20% 이하일 때 형성된 수준이었다. 지금 19배에서 20배까지 올라오면 금리로 봐서는 2%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3.9니까 앞으로 내려와야 될 상황이 많은데, 이러려면 이제 EPS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만큼 과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올 10월 말 이후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국면에서 지수는 반등 중인데, 이 과정에서 S&P 500 지수는 13% 상승했다. 퍼는 12% 상승을 했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지수 상승이 철저히 퍼의 상승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퍼가 너무 고평가되거나 꺾여서 이거에 내려온다면 주식인 반대로 똑같이 연동돼서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퍼의 고평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 이면에는 금리가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고 EPS도 더 올라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죠. 자, 코스피는 S&P 500 지수만큼은 아니지만 10월 말까지 퍼가 하락하면서 정체되었던 지수는 퍼가 하락하면서 10월까지 좀 박살났죠. 10월 말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오는데 퍼가 5% 상승했는데 주식은 12%나 상승을 하면서 주식이 퍼와 연동되는 것보다 더 많이 과열돼서 올라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최근까지 진행된 퍼의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익 증가율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올 10월 말 대비 현재까지 업종 퍼 상승보다도 2024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퍼가 고평가로 돼서 두들겨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면서 퍼의 상승력과 그리고 주가의 상승력이 좀 매칭이 되는 그러한 종목, 퍼가 미리 올라가거나 좀 덜 올라갔는데 EPS가 더 많이 올라갈 종목, 역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024년 이익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연말에서 또한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다. S&P 500 지수 내에는 반도체, 장비,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이,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조선, 화학, 건강관리 업종에 대한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제 EPS, 수익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뭐 비올 같은 종목들, 화학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조선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다 바닥을 치고 EPS가 올라올 종목들이 내년에 주가를 상승할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연말까지 또 연초까지 좀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너무나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추천을 해보면 7종목 엔캠 너무 바닥에 있다. 2차전지 업종 중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내년에 걸쳐 있는 것들이 바로 전해액, 전해질 관련 종목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엔캠이다. 8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라운텍, 내년엔 제가 MRXR은 핵심이라고 그랬죠. 마이크로 오일리 스웨즈 라운텍 지금 8,000원대인데 만 원까지 가자. 겨울이 추워요. 경동 라비에는 항상 겨울에서 연초까지 올라가고 실적도 좋습니다. 미국 난방시장을 정조준했다. 퍼네스, 콘덴싱 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미국 난방시장의 변화를 이끌 게 경동 라비엔이다. 6만 원까지 본다. SK 오션 플랜트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JFA 엔터 1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야 된다. 내년 연초에 JFA 엔터는 12만 원, 1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 다음에 에이징랜드 같은 것은 진정한 TSMC의 디자인 하우스다. 네, 이 하나예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 관련된 거로 많이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IPO 낙한 물량들이 막 시장에 쏟아지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데 이것만 지나가면 에이징랜드를 다시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다음에 독특하게 애견케미칼을 봤는데 기존 보험용 화학에서 벗어나 슈퍼 섬유 원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TPC라고 하는데 TPC로 만드는 아라미드 중량이 강천의 5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5배 이상 넘는 그러한 어떤 슈퍼 섬유가 나오는 거죠. 500배 이상 고해도 견딜 수 있다. 슈퍼 섬유 TPC를 생산하는 애견케미칼 바닥에서 이제 골든 크루스가 나오는 거죠. 15,000, 지금 12,000원인데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엔캠, 라운텍, 경동라비엔, SK 오션플랜트, J5엔터, 메이징랜드, 애견케미칼 이 정도는 한번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 이번 주 충분히 이제 세금 폭탄과 싸움만 잘 한다면 먹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줍줍해야죠. 네, 20일 이후부터는 줍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금일 간식 종목 내가 단타로 뭘 사고 싶다 이러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가입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 연말까지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 살 필요는 없다. 아까 앞에서 말한 한두 종목 사서 넣고 기존 종목들을 지키면서 가자. 핵심은 내년으로 시각이 가야 된다. 반도체, AI, 언디바이스 AI, CXL, 어제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은 애널리스트께서 CXL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줄이고 삼성이 이제 2.5D 시장에서는 삼성이 좀 죽었는데, HBM 3.0D로 폼팩터가 변화하거나 뭐가 변할 때는 삼성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이 지금 굉장히 속살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 좀 줄이고 삼성을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저랑 반대로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좋은 스터디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